어,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 원리 합계에 대해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 합계 단어는요, 옛날서부터 선생님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본 그런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좀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고비를 못 넘기고 수학은 나의 길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잘 넘길 수 있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가르칠 때마다 긴장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노하우가 축적됐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절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배우면서 수학은 나의 길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절대 갖지 않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먼저 이 단어를 넘기는 그런 방법을 하나 제시를 좀 해드리자면요. 너무 힘들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선생님이 설명을 해들어갈 테니까. 자, 그러면 뭐 세 가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네 가지, 다섯 가지는 조금 부담스러워도 세 가지야 뭐 그 정도 견딜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리합계를 갖다가 공부를 할 때요. 우선은 이 원리합계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정확하게 알고 가자. 이런 얘기인데요. 원리합계라는 것은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돈을 뭐 은행에 저금을 했다. 그럼 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에서 뭐를 줘요? 이자를 주죠. 그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원리 합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단 원리 합계의 뜻을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리법하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리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저금한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라 요즘은 그걸 안 쓴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은행에서는 이자를 지급을 하느냐면 원금에 이자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었으니까 돈이 조금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다시 원금이 돼서요. 또 이자를 조금 늘어난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자 진짜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죠? 이자 굉장히 조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은행에서 여러분들 꼬실 때는 어떻게 꼬시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 겁난다는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옛날에는 조금 겁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행에 복리를 적용을 할 때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복리라고 하는데 이자를 준다는 거. 보통 단위가 최소 한 10년 정도는 넘어야 어떻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여윳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복리에 무슨 마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대 그리고 처음부터 돈이 많지 않은 이런 젊은 시절을 보내야 되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마법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융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마법이라고 하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잘 귀담아 듣기는 하세요. 자, 그러면 복리계산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리법이라는 것은 뭐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은행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A1이라는 돈을 저금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1이라는 돈을 은행에 저금을 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제시한 이율은요, 얼마냐면 어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율은 퍼센트, 즉 백분율이 아니라 소수로 표현이 됩니다. 소수로. 물론 뭐 은행에서 제시하는 거는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요, 소수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은행에서 2%의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그때 이율은 뭐냐면 0.0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수로 이율을 표시하자. 이러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복리계산법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은행에 여러분들이 A1을 딱 저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은행에 이거를 갖다가
1년만 딱 넣었다가 뺄 것이 아니라 한 10년 또는 뭐 20년 이렇게 만약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N년 동안 넣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은행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A1을 넣잖아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납니다. 자, 1년이 지나면 이 원금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나한테 뭐를 주느냐면 아주 조금 이자를 줄 겁니다. 자, 그 이자가 어떻게 그러면 계산이 되느냐면요. 이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자, 100만 원을 내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에 이율을 갖다가 은행에서 만약에 그 0.01을 주기로 했다. 즉 2%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0.02만큼. 그러면 100만 원에 0.01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2만 원이죠? 2만 원을 여러분들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금에다가 원금의 이율을 곱한 이자,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1년 후에 원리합계가 되는 겁니다. 원리합계. 자, 그러면 이걸 다시 A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A, 1 플러스 R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단위라는 것은, 단위법은 뭐라고 했냐면 이 처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줘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니까 또 1년이 지나면 A 곱하기 얘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원금 A는 그대로고요. A 곱하기 얼마, 만약에 내가 N년 동안 저걸 한다 그러면 N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자가 많지 않고요. 사람들이 저걸 잘 안 해요.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다 해가지고 복리법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가 이제 원금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원금으로 하고요. 자, 원금으로 하고 이 원금으로 한 이 금액에 다시 이율을 곱한 요만큼의 이자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단위법보다는 많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둘을 다시 더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년 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1년을 더 맡겨서 2년 차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원리 합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자,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묶게 되면은 요게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1만 남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요게 빠져나가면 이쪽은 R이 남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차이 벌써 느끼셨나요? 1년을 바뀌시면은요, 1제곱이고요. 2년을 바뀌면은요, 제곱이 돼요. 3년을 바꾸면 세제곱이 되고요. 4년을 바뀌면 4제곱이 되겠죠? 그럼 N년을 바뀌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복리법이라는 거예요. 복리법. 그런데 선생님이 요즘은 이율에 낮아가지고 이자 조금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적응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굉장히 그 적금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적응을 하고 있어요. 노후자금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그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그 적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말을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는 돈 저금할 때만 여러분들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돈을 그 1년에 그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A1이라는 돈을 벌어요. A1이라는 그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A1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그 매년 얼마큼씩 성장하고 싶으냐면요. R만큼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씩 1년에 성장을 하고 싶으냐면 만약에 2%씩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2씩 계속 성장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복리법으로 그 회사의 성장해 나가는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성장에만 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그 뭐 세균이라든가 뭐 어떤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그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요. 얼마든지 만약에 자, 복리법으로 얘들이 그 복리로 얘들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복리법은 여러분들 절대 그 돈에 한정되어서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가 성장하고 또는 큰 회사에 들어가셔서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또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이런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내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빨리빨리 내가 이거를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아주 정말 중요하게 써먹을 자, 그런 공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돈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 원리학계에서 기억해 놓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이 복리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가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장을 만약에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멋지게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하고 싶어요. 뭐 회사를 차려보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금을 좀 모아가지고, 어떤 데 이렇게 투자도 해보고 싶고 막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여러분들이 모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적금 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금을 들 때는요, 뭐 내가 큰 돈을 갖다가 은행에 한 번에 팍 집어넣고 이것이 10년, 20년 지나면 내가 한꺼번에 찾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 얼마씩 적금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적금할 때의 원리학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자, N년을 기준으로 그 1년에 그 얼마씩 적금을 할 거냐면 A1씩 적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해 A1을 딱 적금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N년을 만약에 그 적금을 들기로 그 계획을 만약에 잡으셨다면요. 이 첫 번째 내가 맡기는 이 A1이라는 돈은 은행에 몇 년 동안 있게 되느냐면 N년 동안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있으면 은행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원금의 1 플러스 월의 1제곱만큼의 그런 원리 합계 돈을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곱이 되고요. 3년이 지나면 세제곱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맡길 거예요? N년 동안 맡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적금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돈은 N년 후에 A 곱하기 1 플러스 월의 N제곱만큼의 돈이 되어서 원리합계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올 겁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져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첫 해에만 돈을 넣는 게 아니에요. 적금이라는 것은 계속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해에도 여러분들이 A1을 또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은 은행에 몇 년 동안 있게 되죠? 내가 전체적으로 N년 동안 은행에 그 돈을 A1씩 계속 넣을 계획인데요. 첫 해 A1을 넣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해에도 여러분들이 A1을 넣을 텐데 두 번째 넣은 돈은요. 은행에 몇 년 동안 있게 되느냐면 얘보다는 1년 줄어든 N-1년 동안 은행에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N년차가 딱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1을 딱 넣는 겁니다. 아,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제. 1년만 내가 이걸 넣었으니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 이 A1을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었을 때 그때 얼마가 되느냐면 그 원리 합계는 1년 동안만 은행에 있게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1 플러스 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매년 A1씩 N년 동안 이렇게 그 돈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첫 해에 넣은 돈은요, 이만큼의 돈이 됐고요. 두 번째에 넣은 돈은요, 이만큼의 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N년차, 마지막 연도에 넣은 돈은요, 이만큼이 된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 더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걸 그러면 다 더해주는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1 플러스 얼씩이 계속 곱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등비수열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돈이 다 여러분들 거니까 자 합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공비 얼 마이너스 1분의 자 첫째 항 월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죠? 자 그러면 공비가요 특이하게도 얼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얼만 남고요. 그리고 첫째 항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 A 1 플러스 얼이 되고, 그 다음에, 자, 공비는 1 플러스 얼이니까, 1 플러스 얼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요. 이게 여러분들이 적금 들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는 그 원리 합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적금 관련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선생님이 몇 가지가 여러분들 있다라고 했냐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독립법 공식 기억해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A1씩 계속 적금을 들어요.
그러면 그 적금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때, 자, 받게 되는 돈 원리합계 공식 이겁니다. 얼분의, 자, A 1 플러스 얼, 그 다음에 1 플러스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선생님 여기다 공식 쓸 때, 자, 얼의 n제곱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자, 얼의 n제곱이 아니라 공비가, 자, 1 플러스 얼이니까요. 1 플러스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들 세 가지 공식을 기억하는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기억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돈이 있어서 돈을 이걸 딱 그냥 맡겨둬요. 그러면 은행에 나중에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회사가 일정한 비율로 계속 성장한다든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리법 계산하는 그 공식이 처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정 금액을 계속 은행에 저금을 해서 나중에 목돈을 마련하는 이런 적금 마련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만 살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때요?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좀 이렇게 큰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대출 받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은행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대출을 A1을 받았습니다. 이율 얼마로 대출을 받았냐면, 얼만큼의 이율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기간은 몇 년이냐면, N년 동안 이거를 빌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돈을, 은행에서부터 빌린 겁니다. 몇 년 동안? N년 동안.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돈 A를 갖다가요, 은행에 그냥, N년 동안 얼만큼의 이율로 맡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맡겼다고 생각하면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줍니까? A에다가 1 플러스 얼의 N제곱만큼, 요만큼을 여러분들한테 줄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A1을 빌리면요, 은행에 이만큼 여러분들이 갚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돈을 여러분들이 갚을 때 어떻게 갚습니까? 한 방에 팍 갚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적금 넣는 것처럼 1년에 얼마씩 A1씩 꾸준히 여러분들이 갚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N년에 걸쳐서 그러면 A1씩을 계속 은행에 이렇게 빚을 갚을 때는요, 적금 들 때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 적금은 내가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1년이 시작되는 거지만요, 대출받은 돈을 갚는 거는요, 1년 후부터 여러분들이 갚을 수가 있어요. 그죠? 되게 돈을 빌리자마자 그 달서부터 바로 만약에 내가 1년 단위로 빚을 갚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월 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고 1월 달에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A1을 갚지 않겠죠. 그죠? 그 돈이 있었으면 그 돈을 빌리지 않았겠죠. A1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빚을 갚을 때는, 대출받은 빚을 갚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돈을 N년 동안을 내가 만약에 계획해서 갚는다 그러면 이 1월 달에 갚는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 갚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냐? 내가 N년 동안 그러면 A1씩 계속해서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 빚을 갚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는 돈은요, 실질적으로 은행에 N년 동안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있게 된다? N-1년 동안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년을 계획해서 만약에 빚을 갚기로 하셨다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은행에 갚는 돈은 9년 동안만 있게 돼요. 왜? 12월 달 갚을 테니까. 12월 달이 아니면 그 다음 12월 말이나 아니면 그 다음 연도 1월 1일 날 돈을 여러분들이 갚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에는 9년 동안 있게 되는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연도에 또 여러분들이 대출금을 또 갚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N-2년 동안 그 돈은 은행에 있게 되니까요. 은행은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해줄 겁니다. 물리학계를.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연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한 맺힌 N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1을 딱 은행에 내는 순간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마지막 낸 돈은 A1은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줄 리가 없죠. 그냥 어떻게 됩니까? A1을 내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1씩 매달 갚아 들어간 이 돈의 합계와 처음에 여러분들이 빌린 돈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합을 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갚아야 될 총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요, 이게 원래 이제 갚아야 될 총 돈인데 이걸 적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이게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빌린 돈과 여러분들이 그 적금 들어서 그 모아놓은 이 돈의 합계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은행과의 관계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이것도 여러분들 등비수열이에요. 그죠? 이것도 등비수열입니다. 이 첫째 항서부터 1 플러스 얼씨 계속 곱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자,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등비수열에 확보하는 공식, 얼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월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비가 1 플러스 얼입니다. 그러면 1 지워지고요. 그럼 월분의 첫째 항이 뭐냐면 적금될 때하고는 다르게 적금될 때는 A의 1 플러스 얼이었죠? 근데 얘는 A입니다. 첫째 항이. 그리고 공비는 자, 1 플러스 얼의 n제곱이 되고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전체적으로 다 n개이기 때문에 1 플러스 얼의 n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여러분들 완전히 분리시키세요. 첫 번째 복리법 계산하는 거, 자, A 1 플러스 L의 n제곱, 이거 한 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금을 규칙적으로 들을 때, 두 번째 공식,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빌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식, 이겁니다. 공식을 세 개를 정확하게 딱 기억하시고, 그때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하나, 자, 나가겠습니다. 자, 은수는 75만원짜리 그 자전거를 이달 초에 구입하고요. 자, 이달 말부터 일정 금액씩 10개월에 걸쳐서 갚으려고 한답니다. 자, 월 이율은 2%고요. 비싸요. 자, 1개월마다 복리를 계산할 때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 은수가요, 75만원. 이게 대문자 A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75만원을요, 은행에서 이율이 얼마입니까? 2%니까요. 자, 0.02죠? 이걸 10개월 동안 빌릴 거예요. 이게 은수가 은행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은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일정한 돈을 이달 말서부터 넣겠죠? 10개월 계약을 했으면요. 1개월 후부터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이율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0.0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얼마씩 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자, 그리고 1 더하기 이율. 그러면 이제 1.02가 될 테고요. 자, 이게 10개월 동안 갚아야 될 상황이니까 1.02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빼놓고는 나머지 정확하게 다 아는 수들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여러분들 빠르게 계산하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이 복잡한 경우는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지, 너무 여러분들이 그 혼자 이거 뭐 숫자 계산하느냐고, 자, 머리 끙끙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계산기 살살 튕겨가시면서, 자, 이 원리, 공식,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원리학계,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상황, 공식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조금 덜 힘들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